시작하겠습니다. 42쪽. 자, 20세기 전반은 세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하던 교과서는 세계사 파트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세계사를 안 가르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고맙습니다. 밑에 계신지.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진아? 영진이 뭐라 했어? 나눠줄게요. 뒤로 돌리세요. 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세계사를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아예 세계사를 생략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내신에서도 세계사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뒤로 좀 세계사를 잘 알고 있어야 세계사적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어야 사실은 항상 사람들 답이 잘 찾아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거기에 대비해서 돼 있어요. 세계사가 아주 깊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얕지도 않게 적절하게 정리를 잘 해놨는데 제가 이제 42쪽 그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한번 개괄적으로 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살펴본다라는 기분으로 한번 보세요. 1차 대전, 파리 강화회의, 대공황, 2차 대전 이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빨리 눈치가 빨라야 돼. 아 지금 이 책 교재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다시 보겠어요. 제 1차 세계대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죠. 이런 사실들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이미 발생한 팩트니까 변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석시대 유물이 우리나라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몇만 년 전이라고? 70만 년 전이라고 했죠. 이런 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더 오래된 유물이 발견되고 버리면 또 바뀌죠. 그러나 1차 대전이 일어난 이 연대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14년부터 18년까지. 그래서 잘 알아두는 얘기야. 알겠죠? 평생 변하지 않는 내용들은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도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언젠가 써먹게 될 교양이자 알겠어요? 상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던 내용들이 제가 한 60년 정도 살아보니까 완전히 교과서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요. 미분 접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살면서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꼭 필요해요. 어떨 때는 교과서적인 삶이 좀 필요해요. 내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민주주의 또는 경제 시간에 배웠던 수요와 공급 원리, 가계부 탄력성 이런 것들이 살면서 필요한 그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살면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내가 학창 시절에 배운 그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공부를 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알겠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하고 제일 가까웠던 세계적으로 큰 전쟁 바로 뭐예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시간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보세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1차 대전? 14년부터 18년까지 됐죠? 누구랑 싸웠어요? 보지 말고 해봐. 책 보지 말고 하면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나 보세요. 1차 대전은 누구랑 싸웠어요? 네? 1차 대전은 누구랑 싸운 거야?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오스만 투르크였죠 옛날에. 이 터키가 엄청난 제국이에요. 지금은 터키가 아주 찌부러들었어요. 유럽에서 아주 천덕꾸러기야. 이 유로 받아들여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애들이 또 아시아도 아니야. 그죠? 이슬람이면서도 유럽에 붙고 싶어서 안달이 난 터키입니다. 그렇게 터키가 찌그러진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터키가 전쟁 주축국하고 동맹국에 가담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공공의 적이었어요. 알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터키 또 누구라고요? 독일 또 누구? 오스트리아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좋은 놈들이 누구냐? 1차 대전 때는 미국 또 누구? 프랑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일본도 러시아도 연합국 측이었다라는 점. 봐보세요. 밑에 쭉 나왔어. 그래서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여기에 이제 또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이런 놈들이 가담해서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일본이에요. 당시 일본이 전성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패전국에 포함되어 있었다, 전성국, 승전국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 알겠죠? 1차 대전 때
일본은 연합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나쁜 놈들이었죠. 그래 안 그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한편이었죠. 이걸 구분을 좀 잘 해주란 말이야. 그래서 1차 대전이 18년에 끝나고 1919년 파리에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어요. 줄 거세요. 파리 강화 회의.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윌슨이고, 이 윌슨이 왜 중요하냐면 평화 14개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윌슨의 뭐라고요? 입으로 쭝얼쭝얼 같이 해봅시다. 뭐라고? 평화 14개. 내가 쭝얼쭝얼하고 잘 따라서잖아요. 옆 사람한테 자극을 줘서 옆 사람도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옆에 학생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또 내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해. 서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옆에 동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군대 생활하면서 말이죠. 정말 막 군장 메고 몇 킬로씩 뛸 때는 옆에 전우가 없으면 혼자 못 뛰어요. 근데 옆에 전우가 같이 노래 불러주고 철모 들어주고 총도 대신 들어주고 힘내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이러면서 열심히 뛰는 거야. 힘들어도. 알겠죠? 지금은 진짜 힘든 때예요. 고3 때가 제일 심리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이 힘든 때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편하게 가는 길일 겁니다. 알겠죠? 다시 보세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대전 중에 연합국,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가 연합국에 속했고 동맹국으로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 이런 나라들이 동맹국이었다.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서 윌슨이 14개조 원칙을 제시했는데 거기는 뭐냐? 군비 축소, 민족 자결, 국제연맹 창설 등을 토대로 자, 우리랑 직접 관련되는 것은 민족 자결주의죠. 알겠어요? 평화 14개조 원칙, 윌슨의 평화 14개조 원칙에서 윌슨이 제시한 내용이 뭐라고요? 민족 자결주의예요. 알겠죠? 이 민족 자결주의란 뭐냐? 자, 1차 대전 때 패전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던 식민지는 패전했으니까 해방된 거야. 이제 식민지 상태에서 야, 너네 독립해도 좋아. 근데 독립한 뒤에 혼자 독립하든지 아니면 계속 강대국의 식민지로 남든지 너네들이 스스로가 네 민족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패전국 식민지의 독립 여부를 패전국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민족 자결주의예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는 패전국의 식민지였어요? 승전국의 식민지였어요?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다라는 사실. 알겠죠? 1차 대전 결과 파리 강화회의에서 누구의? 윌슨의 평화 14개 원칙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있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할까요? 우리 무슨 운동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3.1운동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알겠죠? 이 민족 자결주의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패전국 식민지 많은 약소민족이 독립을 했었고 러시아에 속해 있던 승전국이지만 러시아에 속해 있던 일부 민족 독립했는데 전순국 식민지는 민족 자결주의에서 예외였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조선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좀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어요. 특히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누구한테? 독일한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을 물렸죠. 독일이. 알겠죠? 그래서 패전국 독일, 너네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으니까 분란의 책임을 너네들이 독일이 갖고 있던 식민지 전부 다 해방시켜버리고 특히 독일은 중국에서 산둥반도 일대에 있었던 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산둥반도 일대에 있었던 독일의 식민지를 일본이 갖겠다고 당시 위안스카이한테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했는데 이 위안스카이 정부가 도장을 찍어줘 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5.4운동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3.1운동에 자극을 받은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독일 식민지와 관련된 21개조 요구 때문이다라는 점. 자, 어쨌든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결국은 독일은 이제 완전히 파산 상태로 접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쳤다. 자, 여러분, 인류가 살면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보세요. 내가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 전에 자본주의는 맨 처음에 무슨 자본주의부터 출발한다고? 상업자본주의. 이 상업자본주의가 절대왕정 시절에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상업자본주의가 무역을 중시하는 상업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그랬죠. 보호무역 체제에서.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이 되면은
18세기 후반에 되면은 영국에서 산업자본, 그죠?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해야 된다. 이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자본주의가 완성되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자본주의는 한번 발동이 걸린 자본주의는 멈출 줄 모르고 굴러가요. 지금도 굴러가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굴러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점 눈덩이가 커지죠. 그래 안 그래? 눈뭉치를 이만큼 굴리면 상위에서 조그맣지만 밑에 들어오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야. 이 돈이라는 놈도 속성이 돈을 한번 벌기 시작하면 이 돈의 논리, 돈의 속성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본 논리야. 말로 해보자. 뭐라고? 자본 논리. 우리가 학술적으로 어려운 경제용어로 말하면 자본 논리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돈의 논리예요. 쩐의 논리야. 쩐의 논리. 돈이 돈 벌고 돈인 놈이 돈 벌고 돈인 놈이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의 극한까지 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야 지금.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만 지금 헬 지옥이 아니라니까. 헬 아메리카고 헬 브리튼이고 알겠어요? 전 세계가 지금 헬 상태로 갑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얘들이 많은 자동차, 많은 냉장고 만들어서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 누워서 편하게 텔레비전 보고 먼 거리까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괜찮은 사회가 됐는데 라고 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쁜 자본주의. 뭐가 왔다고? 독점 자본주의가 왔다. 이게 언제부터 독점 자본주의라고? 19세기 후반부터였죠. 기억나죠? 독점 자본주의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돈 가지고 돈 놓고 돈 먹는 무슨 자본주의다 이게? 금융 자본주의다. 알겠죠?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펀드, 캐피탈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만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맨날 텔레비전 켜기만 하면 뭐가 나와? 돈 빌려가세요. 뭐지? 사나머니 또 뭐야? 일본 놈들 이런 거 뭐 있죠? 그래 막 전부 우리나라에서 돈 빌려가라는 새끼들은 전부 다 일본 돈이에요. 그게 일본 돈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빌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우리나라 재산을 다 걸고 막 제주도 사람들 갖고 있는 땅이 거의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중국 아니면 일본 돈만 다 넘어갔대요. 알았어요? 이렇게 야금야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돈인 놈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화에서만 보는 악당들이 실제로는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금 악의 세계로 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들은 그냥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야 이제 안 하지만 전부 다 몇 년 전만 하면 애니팡이지 뭐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냥 지금도 뭐 무엇인가 게임에 몰두해 있겠죠? 지금도 무슨 게임에 다들 몰두해 있겠죠? 이렇게 정신없이 사람들을 감각적으로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또는 감각적인 전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능력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무조건 자본에 의해서 사육되어지는 대중을 만들려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지향하는 바야. 지향하는 바.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말이야 이 바닥에서 한 30년간 애들 가르치면서 초등부터 대학생들까지 쭉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라는 시스템을 보니까 학교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뭐냐? 학교는 말 잘 듣고 돈 잘 쓰는 아이들 만드는 곳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 알았어요? 말 잘 듣는 대중, 일 잘하는, 시키는 대로 일 잘하는 근로자, 그리고 일정한 돈 가지고 마음껏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뿌려서 쓰는 그런 소비자를 만들게 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알겠죠? 이걸 깨부수는 게 교육의 목표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맨날 뭐 정치 개혁한다, 무슨 개혁한다 하지만 교육을 개혁하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손도 못 댄다. 교육은 너무나 복잡하고 입시에도 얼마나 복잡한데 그래서 손도 못 댄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더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본주의가 문제다. 자본주의가. 이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계사건, 한국사건 공부해보니까 적어도 수십만 년, 수만 년 또 인류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벌써 1000몇백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역사는 반드시 한번 망하게 되고 한번 들렀게 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봐봐. 고려 말기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해를 고려했잖아. 그래 안 그래? 건무수령놈들이 땅 다 차지하고 있었죠. 어? 농부들은 그야말로 몇 겹으로 세금을 뜯어먹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 체제 갖고는 안 돼. 이런 시스템으로 안 돼 해가지고 신진사대부하고 또 신흥무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고려를 들러엎고 새로운 사회, 조선을 세웠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혁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혁명이 몇 번 있었는데 레볼루션이 결국은 포플러가 말한 것처럼 신석혁명 제 1차 웨이브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세컨드 웨이브가 뭐예요?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웨이브가 정보통신혁명인데 이제 정보통신혁명이라는 기술적인 혁명 이외에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어떤 제도나 법이나 또는 생활을 규정하는 그런 또 다른 그런 혁명들이 아마 도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마도 모순이 심화됐을 때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 골마야 된다. 지금 보면은 골마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이야, 헬 지역이야 막 그러는 헬 조선이야 막 그러는데 결국은 헬이 더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완전히 들러 엎어지려면 더 골마 터져야 터질 때가 돼야 들러 엎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금융 자본 관계로 왔다. 자본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2단계에서 말이죠. 2단계에서 가장 이 자본주의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경험한 게 공황이에요. 알겠죠? 공황이에요. 공황이 뭐냐고 묻는다면 경림아, 공황이 뭘까? 공황장애? 김장훈? 이경규? 공황이 뭘까요? 응? 제시, 공황이 뭘까? 응? 응? 왜 모르겠어요? 말로 하기 참 애매하죠. 공황이 뭘까요? 누가 해볼까? 의인, 공황이 뭘까? 말 언어적으로 한번 정리해. 응? 지연이가 해볼까? 공황이란? 이름 다 부를 거야. 설까지 불러줘? 공황이 뭘까요? 응?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내가 할게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전에 뭐가 있었죠? 1차 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세계적인 전쟁은 전쟁이라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라는 이렇게 그 군사 대 군사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봐 얘들아. 이렇게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하는 게임이에요. 전쟁.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이란 뭐냐? 전쟁이란 생산물을 소비하는 게임이야. 지금 전쟁이 없으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쌓입니다. 생산물이. 대포를 계속 생산하잖아요. 전쟁이 없으면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대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발명은 해놨어요. 근데 이 구닥다리 대포가 없어져야 새로운 대포를 팔아먹지.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점점 전쟁은 소모전적인 이 전쟁은 그야말로 생산력의 게임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짓느냐, 얼마나 좋은 물건을 빨리 더 많이 생산하느냐, 그런 게임이 바로 전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신나게 전쟁을 치렀어요. 그 신나게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원래 애들 한편이었죠. 근데 여기에 나중에 미국이 끼어들었죠. 미국이 어떻게 끼어든지 아세요? 물건 팔아먹다가 여기에 화가 난 독일이 무제한 잠수작전 해가지고 미국의 배를 격침시켰죠. 여기 이제 분노해서 미국 놈들이 전쟁에 직접 가다면 처음에는 영프 이런 나라들한테 물건만 팔아먹었었어요.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생산된 물건을 엄청나게 팔아먹으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생산이 점점점 늘다 보니까 회사를 차렸어요. 공장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다. 저쪽에서 전쟁이 한참 터지면 터질수록 이쪽 공장은 일거리가 일손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거야. 밤낮으로 돌려도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큰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자, 회사가 점점 커져. 그럼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이 말은 곧 모르는 게 주가가 점점 상승해야 됐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비가 봐봐. 전쟁이 결국 소비 게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비가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그 생산력의 증가가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이렇게 주식에 투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 끝났어요. 더 이상 소비가 돼 안 돼. 소비가 안 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산된 물건들이 공급 과잉 현상을 빚었어요. 알겠죠?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과잉돼.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야, 더 이상 만들지 마. 문 닫아. 라고 해서 기업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업, 이걸 뭐라고 그래? 조업 중단이라고 그러죠. 공장이 문을 닫아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이 도산하기 시작하겠지. 기업이 문을 닫기 시작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기업이 문을 닫으면 주식 가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폭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도달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1929년 10월 20 며칠 날, 이게 바로 유명한 블랙 서스데이야. 그때가 목요일이었나 봐. 이날 한꺼번에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미국의 은행이 뭐 2,000개 은행이 문을 닫았던가 뺐던가, 하루에 자살한 사람만 28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세계 경제 공황이야. 몇 년이라고? 1929년. 알겠죠? 다시 봐봐. 자, 1차 대전이 있었고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서 독일한테 모든 책임을 부과시켰고, 그야말로 이 독일은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더구나 1929년 세계 경제 공황이 불어닥쳐서 잘 나가던 나라들도,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도 나라가 이제 거기 도산 지경에 이르게 됐다. 알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뭐라고? 세계 경제 공황이다. 문제는 뭐냐? 이 세계 경제 공황에 대처했을 때 미국은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엇에 의해서 미국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무한 경쟁 체제인 독점 자본주의 체제로 놓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자고? 수정 뭐로 가자고? 자본주의로 가자. 누가 주창한 수정 자본주의야? 누가 주창한 수정 자본주의예요? 네? 누구의 주장이야 이게? 영국의 케인즈죠. 케인즈. 그래 안 그래? 케인즈 1호. 케인즈 1호. 그래서 케인즈는 야, 이렇게 계속 한량없이 기업마다 공장 문을 닫아보면 안 되니까 큰 공사를 벌이자. 그래서 후보댐이라든지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요즘 말로 하면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일을 하게 해서 그 주머니에 벌은 그 돈으로 이런 물건들을 사서 쓰게 만든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수정 자본주의. 알겠죠? 결국은 자본주의 가장 핵심 가치였던 자유 경쟁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 거야. 수정 자본주의. 그래서 칼을 들이댄 거야. 야,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마. 국가가 알아서 수정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공공 근로사업도 일으키고 또는 뭐 그 복지 정책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수정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나왔어요? 수정 자본주의가 나왔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 단계에서. 자, 여러분, 수정 자본주의 이외에도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영국은 파운드 블록 경제. 왜냐? 왜 블록 경제가 가능하냐 하면 승전국이잖아요. 영국과 프랑스는. 그래. 아까 일본 또 누구예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승전국이라고 했죠. 1차 대전 때.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는 전부 다 해방시켜줬지만 승전국은 자기네 나라의 그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식민지와 본국을 묶어서 파운드를 쓰는 경제 단위로 묶은 거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프랑 블럭을 결성했죠. 이렇게 블록 경제 체제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결국은 승전국인 이 나라들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자, 1차 대전 때 패전해서 완전히 국가가 거덜난 독일 같은 나라들. 자, 중요한 건 봐봐요. 승전국이었지만 가난한 두 나라가 있었어요. 1차 대전 때 승전국이었지만 가난한 두 나라 누구야? 일본이죠. 또 누구예요? 이탈리아예요.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자본주의 부를 축적하지 못한 이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승전국이었지만 이런 수정 자본주의도 가지지 못하고, 또는 파운드 블록, 프랑 블록 이렇게 블록 경제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이런 나라들은 할 수 없이 이제 뭐 했다고요? 전쟁으로 나간다. 전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뭘 했느냐? 자, 이제 안 되겠다. 우리는 각 국민들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 대신에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군주의 전체주의로 가자. 그래서 독일의 뭐라고요? 나치즘,
이탈리아의 뭐예요? 파시즘이, 그죠? 일본의 뭐야? 군국주의가. 이렇게 나치즘, 군국주의, 파시즘 이런 것들이 부활하게 돼서 결국은 이들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되더라. 알았어요? 지금 그 얘기야.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 42페이지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14년부터 18년까지 파리 강화회의가 19년, 그 다음에 세계 경제공황이 불어닥쳤고, 전체주의 체제가, 경제공황 맨 밑에 봐봐요. 전체주의 체제가 수립되어서 침략 전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 침략 전쟁 결과 뭐라고?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죠? 1차 대전은 영국, 프랑스, 미국, 1차 대전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인데, 2차 대전은 연합국이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뭐야? 소련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소련으로 바뀌었어요? 러시아 혁명이 있었죠? 얘들아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잊어먹어요 되게 사람들이.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이 사이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됐죠.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래? 소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소련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게 됐다라는 점. 그래서 소련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추축국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라들이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추축국이 되었다. 소련 한번 볼까요? 소련은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았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공산을 목적으로 코민테른이라는 공산주의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점.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사 1911년 순원에 의해서 신해 혁명이 일어나서 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했죠. 1911년 신해 혁명. 그 다음에 1912년에 순원은 임시 대통령 총통이 되고 수도를 난징으로 중화민국을 세웠어요. 중화민국을. 그런데 결국은 위안스카야한테 총통 자리를 넘겨줘가지고 이 위안스카야 지가 다시 황제가 되려고 했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중화민국이 수립됐지만 결국은 뭐냐? 위안스카이 재정 수립 시도가 결국 저항을 받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위안스카이 졸개들이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각자가 따로따로 나라를 세우기도 해. 이게 바로 뭐냐면 군벌들이야. 동그라미에서요. 군벌들. 이 군벌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많이 때려잡았어요. 알았어요? 이 군벌들이 우리 독립군들을 많이 때려잡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군벌들하고 독립군하고 또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오사운동 1919년 5월 4일 됐죠. 1차 대전 이후에 아까 나온 얘기 위안스카이 정부한테 독일 이권을 여기 나오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둥반도 일대에 있던 독일의 이권을 일본한테 넘겨달라고 일본 놈들이 21개족으로 하자. 여기에 반발해서 이제 베이징 대학생들이 오사운동을 일으켰구나. 3.1운동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오사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알겠죠? 3.1운동 이후에. 그 다음에 국민당은 국벌과 1차 국공합작 그랬는데 순원이 국민당을 결성하고 제1차 국공합작을 1924년 연도를 써놓으세요. 1차 국공합작이 1924년이에요. 이게 지금 왜 또 중요하냐면 나중에 20년대에 우리가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좌우 합작운동을? 1920년대 제1차 국공합작이 1926년 우리의 좌우 합작운동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 좌우 합작운동이 바로 뭐예요? 민족 유일당운동이죠. 들어봤죠? 민족 유일당운동. 민족 유일당운동 결과 만들어진 단체가 뭐예요? 신간회. 알았어요? 이렇게 신간회
즉 좌우 합작운동의 백그라운드로서 뭐라고? 제1차 중국에서 먼저 일어났던 1차 국공합작이 우리의 좌우 합작운동에 영향을 준다. 문제가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세계사, 왜냐하면 여러분들 책에는 세계사가 많이 나와. 옛날 여러분 선배들이 배우던 책보다 세계사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순원이 죽고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가 결국은 국보를 시작하면서 국보는 바로 뭐야? 국공합작을 통해서 국보를 한다는 게 누구를 잡자는 얘기예요? 군벌들을 죽이자는 얘기야. 아까 위안스크의 졸개들. 그래서 국보운동을 단행했는데 순원이 죽은 다음에 장제스가 국보운동을 하면서 결국은 공산당하고 국민당 국공합작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닿는 거죠. 근데 이 국공합작 이후에 장제스는 국공합작을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 장제스를 위협하냐 하면 그 옆에 봐봐. 시안 사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에서 시안 사건. 이 시안 사건은 당시 장항량 중국 발음으로 장시량이죠. 이 장시량이 장제스를 잡아 가둬 시안에다가 그래가지고 권총으로 위협합니다. 너 이 새끼 다시 공산당과 손잡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강제로 공산당과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합작을 벌이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2차 국공합작입니다. 1937년. 자, 이렇게 그 밑에 그림은 방금 본 초기 자본주의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단계를 말하죠. 그 다음에 19세기, 1860년대 19세기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 세계경제공황, 그리고 극우 자본주의인 독일과 일본의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인 미국, 영국, 프랑스 자본주의가 붙은 게 2차 세계대전.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자본주의와 나중에는 뭐야? 공산주의가 대립하죠. 맨 뒤에 봐보세요. 아래표 뒤에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이 대립을 뭐라고 그래? 여러분 표시 여기다. 여기다 표시해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냉전이라고 한다. 표시하세요. 책에다. 뭐라고? 냉전이라고.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 대표 선수죠.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누구예요? 소련과의 대결 구도. 이걸 뭐라고? 냉전이라고 한다. 냉전. 아시겠죠? 냉전. 자, 이제 불쌍한 것은 이거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틈바구니에 빠져들었는데 우리는 뭐야? 식민지 상태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도 마음대로 못해. 일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야 돼.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대사에서 제일 불쌍한 때가 나는 바로 이때라고 봐요. 일제시대. 알겠죠? 우리 민족의 생존권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완전히 일본 놈들이 시키는 대로 전쟁 나가라면 떠밀려 나가고, 그죠? 정신대, 위안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점. 44쪽으로 왔습니다. 일제 침략과 국권의 피탈. 자, 이제 거기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문서상의 과정들이 나와 있죠. 1904년에 한일 의정서. 줄만 그을까요? 줄만? 한일 의정서 밑에 표가 있으니까. 자, 한일 의정서는 이 내용이 뭐야? 군사 목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줄거세요. 국토 이용권을 박탈당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우리 마음대로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일 의정서는 거의 하나 더 써요. 국외 중립의 무효화를 선언했어요. 이거 보세요.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잖아. 러일 전쟁 기간 중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거야. 우리 국내에서 러시아와 일본하고 싸우니까 우리나라는 러시아 편도 들지 않겠다, 일본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국외 중립을 선언했거든. 근데 너네들 국외 중립 그거 무효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 국의 중립을 무효화시킨 게 뭐라고요? 한일 의정세. 알겠죠? 이때 또 뭐 우리나라 국토를 일본 놈들이 전략상 목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때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 영토로 넘어가게 됐다. 알았어요? 전부 다 뭐 한일 의정서와 관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입니다. 고문정치. 제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가 체결되게 됐다. 고문정치. 고문정치 밑에다가 두 사람의 고문 이름을 써야 돼.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유명한 메카타죠. 그죠? 예, 재정고문 메가다예요. 재정고문 메가다. 그래서 재정고문 메가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문도 되게 유명해.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죠. 외교고문 스티븐스. 해보세요. 누구라고? 스티븐스. 외교고문 스티븐스. 나중에 누가 이 스티븐스를 죽였어요? 장인환 전명훈 열사가 미국까지 쫓아서 죽였죠. 그죠? 이 스티븐스 이놈이 마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원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에 선전하고 다니는 놈이 바로 누구였어요? 스티븐스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인환 전명훈 열사가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쫓아가서 스티븐스를 죽였습니다. 고문정치 1차 한일협약 때 고문정치 됐죠? 그 다음에 2차 한일협약은 예 일사늑약이죠. 그죠? 외교권을 박탈당했어요. 이것도 한번 다 정리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국권의 피탈 과정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갑시다. 가장 먼저 빼앗긴 게 외교권 박탈이야. 이게 바로 뭐라고? 1905년 을사조약이었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가장 먼저 박탈당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행정권을 박탈당해요. 행정권은 1907년에 차관정치를 시행한 뭐죠? 정미 7조약이에요. 정미 7조약으로 행정권을 박탈당했어요. 그 다음에 빼앗긴 게 군사권이야. 군사권 박탈. 그래서 군사권은 1907년에 역시 무슨 군대 해산. 알겠죠? 군사권 박탈. 그리고 빼앗긴 게 사법권이야. 사법권. 그래서 1909년에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을 박탈당하고 드디어 경찰권까지 박탈당하더라. 경찰권. 왜냐하면 1910년 6월달에 일본 놈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헌병경찰제를 도입해서 그 전에 있던 경찰을 완전히 다 해산시켰거든. 알았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순서 봐. 맨 먼저 뭐라고? 외교권, 그 다음 뭐 행정권, 그 다음에 군사권, 사법권, 경찰권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나라 국권을 완전히 강탈. 그러니까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를 헛개비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1910년 8월 29일 날 통째로 먹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봐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것은 1910년 8월 29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꼼짝 못하게 이렇게 결박당한 것은 언제요? 외교권 박탈을 당한 을사늑약 때예요. 알았어요? 몇 년이라고? 1905년. 그래서 이 1905년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자결하기도 하고 민영환 같은 사람들, 그죠? 조병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사실상 나라를 뺏긴 걸로 보는 게 바로 언제나 외교권 박탈인 을사늑약 때이기 때문이다. 알겠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권이 야금야금 강탈당하게 됐다. 거기 쫙 나와 있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사료입니다. 사료 밑에는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또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 쫙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쪽으로 넘어가면 일본의 통치 방식. 제가 한번 다 정리해준 내용들이 쫙 나왔죠? 그래 안 그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정리했던 내용이 아니야. 맞아요.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좀만 정신 차리고 보세요. 우리가 이미 큰 가닥을 잡아놓고 지금은 뭐냐? 그때는 전체 대강을 했지만 지금은 보다 더 디테일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자, 1910년 헌병경찰제 보게 되세요. 확인해보죠. 보게 되세요. 헌병경찰제. 헌병경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1910년대입니다. 알겠죠? 1920년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헌병경찰이 아니라 뭐? 고등경찰 또는 뭐? 보통경찰. 그죠?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무슨 정책? 네?
아니지. 10년대가 무단정치고 20년대가 문화통치고 3년대는 뭐라고? 민족 말살통치다. 그 언어들 알겠죠? 구분해야 돼요. 자, 다시 10년대 헌병경찰, 20년대 보통경찰, 고등경찰, 그리고 30년대가 되면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 결국 뭡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게 내선일체죠. 일선동조론도 마찬가지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주상을 지니고 있으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때 금지시킨 게 우리 역사교육과 우리 언어, 우리 말 교육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일본인으로 만든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지네들이 추진하는 전쟁에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몰려고 했다 이거야. 이 일본의 정책 내용을 판단하고 있어야 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0년대로 왔어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조선 총독은 육군 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군 출신 그 총독들이 왔었죠. 일본 국왕에 직속되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직격탄으로 선택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지금밖에 없어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일본 의회와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시험에 막상 나오면 교과서에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정말 조선 총독은 일본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나라고 고민하게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다 알아봐요. 알겠죠? 조선 총독은 일본 의회나 일본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총독의 국왕에 직속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행정입법, 사법, 군통수권이 보였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 무단 통치를 통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된 일본군 국외사단 병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말, 태형령. 기억나시죠? 즉결심판, 태형령 이런 것들이 나오면 1910년대 통치 방식이다. 또 맨 밑에 중추원, 줄 걸어세요.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가짜 단체랍니다. 알겠죠? 중추원. 그래서 중추원 일본 놈들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의 식민 통치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위장 단체였다는 거.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